박상민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요즘에 급속도로 건축, 토목, 기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VR 제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트렌드 및 기술에 대해서 오토데스크의 박종대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에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는 박종대 차장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VR 체험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뭐 작년 올해 넘어가면서 VR, AR 그런 이제 현실과 벗어난 개념들이 많이 핫해졌죠. 그러면서 VR 트렌드와 오토데스크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각종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어떻게 VR로 이제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 순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VR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VR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인 토픽인 엔지니어링 VR의 사례에 대해서 일단 사례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VR을 왜 우리가 굳이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VR을 어떻게 제작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간단한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제작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휴식 시간과 체험 시간 좀 더 가지시고요. 그 체험 시간 이후에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R 많이 들어보셨죠? VR, AR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입니다. 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더니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VR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팩토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넓은 공터 안에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VR인 거죠. VR의 기술 자체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차 대전부터 이미 그런 역사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됐고 이론적인 토대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연농원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자연농원 가서 VR, 글래스 그런 입체 영화조차도 VR 기술이었던 거고요. 자, 2차 대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거대한 기계들을 뒤집어 쓰고 이제 어떻게 현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콘텐츠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됐죠. 이런 걸 씁니다.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근데 목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도시바에서 조금 더 가볍게 됐습니다. 이런 걸 뒤집어 씁니다. 이게 불과 2007년, 2008년경입니다. 1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디바이스는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디바이스가 발전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CPU와 GPU 기술이 발전해서 1초에 90프레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양안에다가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정말 리얼한 VR 환경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된 거죠. 예전에는 뭐 기업용 솔루션 이런 식으로 개념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다들 VR 기기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라고 할 날이 솔직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년도 아니에요. 올해 안으로 수많은 VR 기기들이 보급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큘러스 리프트, 페이스북이 4조인가 3조인가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HTC 5는 이제
산업용 VR 솔루션 그리고 체감형 VR 솔루션으로 VR 디바이스 시장에서 지금 거의 프론티어적인 입지를 다져놨고요. 그리고 기어 VR은 핸드폰을 활용해서 심지어 이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도 단순히 핸드폰을 활용해서도 내가 VR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게 산업용 솔루션 쪽으로 이제 전기가 되다 보니까 게임 소프트웨어는 게임 소프트웨어고 산업용은 산업용이었는데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VR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쪽 디바이스에 존 카맥이라는 게임 프로그래밍계의 전설적인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 하드웨어 쪽으로 인볼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VR 쪽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죠. 둠이라는 게임 혹시 게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존 카맥이라는 양반이 이런 3D 게임을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3D 개념을 이제 VR에 접목하면서 실시간 렌더링, UI, 물리처리, 상호작용, 네트워크 같은 게임 쪽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전부 다 VR 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혹은 이제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다루기 쉬운 이제 VR 제작 개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을 가상현실의 원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디바이스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디바이스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가격 혹은 그 이하 가격으로 디바이스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체험하시는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프트웨어 브랜드고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출시가 돼서 이제 조금 얼리어댑터 분들이 이미 집안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쪽에는 런칭을 했어요. 근데 올해 아마 국내 런칭을 할 것 같고요. 페이스북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바이브 쪽 같은 경우에는 산업 쪽 솔루션으로 많이 아마 포커싱을 할 거고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소셜이라든가 미디어 혹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기어 VR은 이제 갤럭시 S8이 곧 나오죠. 그러면 또 모바일 VR의 이제 레벨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드는 데이드림, MS에서 만드는 뭐 그런 MR 장치 그리고 뭐 그런 국내 각종 디바이스 업체들, 중국의 디바이스 업체들이 VR 기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VR 전체 이용자가 몇 배, 몇십 배 증가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이 되고 있고요. VR 시장 규모도 점점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결국 너무 무겁거든요. 이걸 내가 써야 되냐? 사람들은 절대로 안 쓸 것이다. 한 10년은 걸리겠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디바이스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기술은 발전을 하고 아까 저희 박상희 이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전 100년의 기술 발전보다 향후 10년의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될지 더 격렬하게 이제 발전할 건데 우리가 이런 배불뚝이 모니터를 쓰던 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LCD 모니터가 나왔죠. 근데 이제는 정말 얇은 그러면서 넓은 모니터, TV를 쓰고 있습니다. 그 VR 기기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이거는 중국 쪽 업체에서 이제 지금 개발 중인 VR 기기입니다. 단순히 안경을 쓰면 VR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뭐 올해, 내년 초 정도 빠지만 돼도 VR 디바이스는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바뀔 거고 그에 대비해서 VR 디바이스가 나온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건가요? 컨텐츠를 만드실 건가요? 그러면 늦죠. 미리 컨텐츠는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 오토데스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VR, 일반 컨슈머, 게이머 혹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대상으로 한 VR은 생각하기 쉬우시죠. 그냥 VR 게임, 3D 영화, VR 애니메이션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애초에 VR이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쪽보다 오히려 우리 엔지니어링 쪽으로 VR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습니다. 더 많고.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디자인 모델링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2D 평면으로만 보느냐, 모니터로만 보느냐, VR을 끼고 보느냐. 그러면 360도 위아래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든 높이들을 다 리뷰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 리뷰, 건물 리뷰, 플랜트 리뷰까지. 심지어는 매우 작은 부품들조차도 스케일을 키워서 구석구석을 다 리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리뷰에도 VR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런 가상 공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VR 기술을 접목하시면 어떻게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쪽에서 예전에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화제가 됐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제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온라인 게임 안에서 수영장을 만들고 내 집을 사고 심지어는 그 땅을 현금으로 거래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들이 10년 전에 가상 세계, 게임 세계에서는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리뷰, 각종 기능들을 전부 다 VR에 접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협업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동영상을 같이 보셨겠지만 자동차 아니면 어떤 특정 모델링,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내가 보고 작업을 해서 뭐 어떤 분께 보고를 하고 그분은 또 다른 분께 보고를 하고 캐나다로 보내서 캐나다는 또 다른 분한테 보고를 하고 내려오고가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동시에 들어가서 어떠십니까? 오케이. 아니면 바꿔라. 그런 식으로 금방금방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줄이는 데에도 VR이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공장까지도 디자인 리뷰, 디자인 협업에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뮌헨, 토론토, LA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디자인 리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래 얘기가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자, 트레이닝. 뭐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걸 훈련시켜야 돼.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매뉴얼 책을 만들고 글을 쓰고 필요 없습니다. 3D 모델을 그대로 버추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씌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이렇습니다. 저거 저렇습니다. 혹은 고장이 났다. 그럼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버추얼 공간 안에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죠. 지금은 VR 개념이지만 이게 AR과 믹스가 돼서 MR 개념, 믹스드 리얼리티 개념으로 가면 내가 저 공간 안에 가서 저 공간의 가상 현실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거리에서든 근거리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 안내와 매뉴얼. 요거는 저희 오토데스크 쪽에서 G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한 거고요. 그 시설 안내 쪽, 이제 의료시설 안내 쪽입니다. 그래서 블록화되어 있는 건물들을 조립을 해서 의료시설들이 어떻게 조립되어 가는지 한번 이제 로프하게 보여주고요. 그런 시설들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병원 무균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산업용 보일러의 내부라든가 원자로 내부라든가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서 리뷰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공간들조차도 VR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에 있는 분한테 어떤 공간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분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VR로 로그인하십시오. 하면 이제 그런 공간 리뷰조차도 가능한 거고요. 시설 안내, 시설 투어조차도 VR로 가능한 거죠. 저희 APEC MNE,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이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중국의 상하이 타워를 VR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타워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상하이 타워 VR을 봐서 상하이 타워 근처에 그 높은 빌딩 3개가 있더라고요. 빌딩 3개를 다 보고 내부를 투어하고 겉을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VR 콘텐츠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그 빌딩 로비에 VR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투어를 시켜주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플러스 버추얼 팩트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건축 건설, 제조, 수연회,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솔루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버추얼 팩토리는 저희 인벤터라는 제조 쪽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기가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장 건물은 레빗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기기의 움직임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M&E의 맥스 제품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R로 뽑히는 건 저희 스팅레이라는 게임 엔진에서 VR로 실제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그 계기판들 같은 UI들이 떠 있잖아요. 그 UI들을 이용해서 기계의 상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의 상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IoT 어디에 있는 데이터건 다 긁어 오신 다음에 VR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문자판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기계의 색을 바꾸셔도 되고 영역의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원하시는 구현이 뭐든지 가능한 게 지금 현재 VR 기술입니다. 그리고 교량과 도로도 VR로 꾸며놓으시면 지금 현재 실제 지형에 올라갈 실제 도로, 교량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머릿속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예전처럼 맥스에서 렌더링을 걸어서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근데 VR로 지형을 가져오고 모델을 가져오고 그 위에 차선만 땡땡땡 그려놓으시면 바로 VR에서 교량과 도로를 실제 지형 건설되기 전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3D 스캔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드론 하면서 막 3D 스캔으로 사진 찍고 뭐 포토 스캔해서 이걸 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R&D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분야의 데이터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들고 와서 VR로 꾸민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부에서 리뷰하고 공간 데이터도 VR을 이용하시면 활용성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런 저는 M&E 쪽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토목 데이터들이 매우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 분야가 되게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VR로 만들어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위에 건물을 올리셔도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를 올리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스팅레이 VR의 결국 핵심이 되는 스팅레이 게임 엔진 안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길찾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다 아시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 쓰시잖아요. 집에서 회사까지 두 지점을 찍으면 현재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죠. 그런 솔루션이 게임 엔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스프레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통로로 탈출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아이패드, VR 혹은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재 대피 훈련, 뭐 재난 대피 훈련도 이런 VR 콘텐츠로 다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는 최종 모델링 데이터를 어떻게 VR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소비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의 VR의 방향성은 결국은 VR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VR 내에서 모델링을 하는 연구도 지금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단순히 이제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선과 선을 이어서 면을 만들고 면과 면을 이제 만들어서 이어서 입체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향후에 발전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질지는 그때가 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런 사례들을 보신 다음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VR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도 솔직히 사례들 불편 없다. 그냥 뭐 도면으로 뽑아서 혹은 뭐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뭐 이거 왜 VR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VR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3D 모델 데이터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작업을 하시죠. 우리는 결국 엔지니어이거나 디자이너,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줘야죠.
회사 상급자분들이 됐건 소비자분들이 됐건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보여주는 기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는 SD-TV, 그 다음에 HD, FHD, 이제는 뭐 UHD, 4K TV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뭐 영화 봤던 기억. 지금 FHD로 TV 보시던 분들이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영화 보라고 하면 저 화질이 왜 이러냐, 눈 나빠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나빠지진 않죠.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VHS, 비디오 테이프로 보다가 DVD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정말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블루레이가 나와서 1080p, 그 다음에 UHD, 4K 저장 매체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사람 피부에 있는 솜털까지 보이는 해상도가 나왔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럼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봐라. 아니면 그런 320, 240의 좁은 영역에 나오는 픽셀 다 깨지는 영상을 봐라 하면 사람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요? 결국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눈이 한번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품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모 건설회사분들이 지금 판교나 다른 데서 VR 이제 모델하우스 쪽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VR 영상을 체험을 해보신 분이 2D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로 건물을 본다고 하시면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저도 집에서 가끔 VR로 게임을 하는데 저는 원래 게임 쪽 출신이다 보니 VR 게임을 하다가 그냥 단순히 뭐 패드를 잡건 키보드 마우스를 잡건 게임을 하면 뭔가 부족해요. 뭔가 이 과거로 회귀한 느낌? 그런 느낌 자체가 앞으로 VR 디바이스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VR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전에 2D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어떤 콘텐츠들을 제공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단계죠. 이제는 VR 단계입니다. VR을 준비하셔야 되고 결국은 사람들이 VR, MR, 뭐 AR 이쪽 영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오토데스크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낌이라는 거를 한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기술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뭐 세션은 솔직히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늘 반드시 한번 저쪽 방에서 VR을 한번 껴보시고요. 체험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게 VR을 껴보신 분, 안 껴보신 분의 생각의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VR 한번 꼭 껴보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생각을 저희 대표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죠. 네. 그리고 한번 꼭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